구남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에 올리는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그 중에 첫 번째 국민주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N 교과서 56쪽에서 5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6쪽의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의 의미, 주권은 나라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 자, 최종적 최고의 권력, 최자가 2번 들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막강한 권리라는 뜻이겠죠.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화 변호인 중에 대사로 나오는 이 구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이렇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국민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까요? 왕이 다스리던 왕정국가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왕, 그리고 귀족들, 소수의 귀족들에게만 있었죠. 그리고 저 위에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는 나라의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재자에게 몰려있죠. 우리는 이것을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죠. 이때는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었나요? 조선의 모든 주권은 일본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모든 국민이 뭔가 결정하려면 한 곳에 모여야 되겠다. 그죠? 스위스의 한 나라에서는, 스위스 한 주죠. 스위스 한 주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천만 명이 한 곳에 모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거 또는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대표자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죠. 서로우는 당신을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의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단체도 있고 시위도 있고 SNS, 해시태그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권리는 바로 선거권입니다. 자, 57쪽의 내용입니다. 자,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누구나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는요, 여자도 투표할 수 없었고, 그리고 노예들도 투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시민 계층의 남자들만 투표할 수 있었죠. 자,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보통선거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평등선거는요, 표의 개수와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 표 주고 부자에게 2표 주고, 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등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을 찾아보면, 자, 이거 삼성전자 54회 정기주주총회에 캡처해 온 건데요.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분 보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자, 한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표예요. 그러면 5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표죠. 네. 자, 요 개념과 반대되는 게 평등선거예요. 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한 표씩 이렇게 행사하는 겁니다. 자, 직접 선거는 자신이 직접 투표해야 된다. 자, 직접 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은 간접 선거 또는 간선제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죠. 자, 직접 투표한다. 자, 비밀 선거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투표하는 거다. 그래서 투표해놓고 나 누구 찍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불법일까요? 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감시하에 투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북한 같은 경우는 투표함을 2개 둬요. 자, A 후보, B 후보. 그래서 A 후보에 다 투표해야 되는데 누군가 B 후보에 투표를 했다. 그게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B 후보에 투표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투표하지 않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게 투표하는 거. 자, 그 반대되는 개념은 국회에서 투표를 할 때는 이렇게 의원들 이름이 다 나오게,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나오게 투표를 해요. 요거는 좀 달라요. 요거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그 한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반영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의 의사를 반영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반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비밀 선거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거로 뽑힌 지도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국민의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으로 우리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거치며 많은 피를 쏟으면서 우리나라의 국민 주권을 지켜냈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재는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공책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권이란 주권의 뜻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민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결정한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그럼 선거의 원칙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보통 선거는 누구나, 나이만 되면 누구나 투표하는 것. 평등 선거는 모두가 같은 표를 가진다는 것. 직접 선거는 자신이 직접, 비밀 선거는 다른 사람 모르게 자기 의사대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투표할 수 있는 것. 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4.19, 5.18, 6월 민주항쟁 등의 노력으로 주권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자꾸 오타가 났네요.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우리의 자세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